이번에는 함수의 극한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프. 예를 들면은 우선 fx와 hx, gx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그림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gx라고 하고요. 얘를 f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gx는 명백하게 fx보다 지금 현재 그래프상에서 위에 있으니까 대소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hx를 예를 들면 여기 사이에 있는 그림을 아무렇게나 모델링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걸 알 수 있거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gx를 마치 점근선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gx가 이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극한값이 수렴하고 목표값이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도 현재 목표가 x축 y값이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극한값을 목표값을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리미트 hx는 어디로 갈까? hx 역시 x가 한없이 커지면 어디에 가까워질까 생각해보면 이 사이에 끼어 있잖아, 맞지? 이게 끼어 있으니까 이 g랑 f가 계속 이렇게 쪼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hx가 절대로 fx랑 gx를 넘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 역시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직관적인 이해,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고 함수의 극한 대소관계 내용입니다. 전부요. 이거는 증명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gx가 수렴하고 fx가 수렴하는데 그게 서로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 그 사이에 있는 극한 역시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얘는 수렴하고 얘는 발산하거나 수렴하고 수렴하긴 하는데 같지 않다면 이 극한값 가운데에 있는 극한값 역시 같은 값으로 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요게 함수의 극한 대소관계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gx를 모델링을 x분의 1 같은 거 생각하시고 fx를 마이너스 x분의 1 같이 모델링 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역시 0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역시 0으로 수렴하잖아. 그 두 개의 수렴값이 서로 똑같잖아.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값도 똑같이 간다. 요게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습니다. 왜 샌드위치라고 하냐면 이게 그거라. 고기, 패티, 그다음 야채, 이게 빵이야. 그럼 빵이랑 빵을 눌러? 그럼 hx도 같이 다 눌린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랑 이제 스퀴즈 정리, 조임 정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나. 어쨌든 중요한 건 포인트가 뭐냐면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리미트를 걸면은 다 똑같아질 수 있다. 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건데 fx랑 gx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림 모델링 한번 해볼게요. gx는 알파로 수렴하고 있고 베타에 fx가 수렴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fx고 위에 있는 게 gx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부등식을 fx보다 큰 어떤 hx를 잡고 gx보다 작은 어떤 hx를 잡았을 때 리미트를 걸면 hx는 이 상황이라고 하잖아? 모른다는 거야.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어떤 값을 수렴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떤 값 베타로 수렴해? 근데 그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그림 모델링을 생각해 봤을 때 같지 않다면 그 가운데 있는 hx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제3의 값을 수렴할 수도 있고, 모른다 이거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 옆에 있는 빵 두 개가 같은 빵이 아니라면 가운데 있는 극한값 역시 같은 빵으로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고, 심지어 빵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다. 그게
함수의 극한 샌드위치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양 사이드에 있는 빵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 있는 극한값을 논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서로 다르다면 알 수 없다. 왔다 갔다 하고 어디에 안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제3의 값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즉 양 사이드에 있는 것이 같은 값을 수렴할 때만 그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등호가 생기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fx를 내가 n분의 1이라고 해보자. x분의 1 gx를 n분의 x분의 2라고 해보자. 그럼 명백하게 fx는 gx보다 작거든요.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작으니까 대소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즉 fx가 gx보다 작습니다. 이 상황에서 리미트를 걸잖아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걸면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얼마라는 것을 0이라는 것을 맞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x분의 2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있는 상태에서 리미트를 걸면 두 개의 극한값이 현재 어떻죠? 같음을 알 수 있지. 그래서 리미트를 걸면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다시 fx가 gx보다 작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꼭 무한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극한을 걸잖아. fx는 이때는 뭐가 생기냐면 등호가 생긴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x분의 2 요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극한의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등식이 없는 부등식의 형태에서 극한을 걸었을 때 등호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어떤 가운데에 있는 극한값을 논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양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양 사이드에 있는 극한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극한값도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하긴 하는데 서로 다른 극한값이라면 그 가운데 있는 극한값은 알 수 없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숫자의시 한번 또 들어볼게요. 수렴하는 것들만 생각해주면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2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1 fx 2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 요런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퀘스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수렴하고 수렴한 다음은 그 극한값이 뭐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미적분에서 특히 극한에서 이런 부등식이 뜨잖아. 그럼 항상 저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양 사이드에 있는 거, 즉 빵 두 개가 서로 같은지 생각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부터 테스트할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1의 극한값이 뭔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2분의 1인 거야.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 역시 극한값이보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다.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값 계산은 최고차항의 계수비교니까. 오, 그렇죠. 그래서 양 사이드에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하고 있는 것을 안다? 2분의 1로 수렴하는 것을 안다. 해서 가운데 있는 극한값 역시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티오렘 ST에 의해서 2분의 1인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지.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양 사이드가 같은 값을 수렴하느니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자, x가 0보다 클 때 뭐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5x 빼기 1보다 크고 xfx가 그거보다 큰 상태, 그 다음에 5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되니? 이 극한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부등식이 뜨고 극한에서 특히나 부등식이 뜰 때는 우리는 항상 샌드위치 정리를 고려해 봐야 된다. 지금 0보다 큰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xfx가 주어져 있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다. 맞지? 그러면 저 x가 없어진 부등식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맞지? 자, x가 0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절대로 0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양수니까 x로 나눈다 한들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겠지. 해서 이 상태에서 내가 양변의 부등식 전체에다가 x를 나눠볼게요. x분의 1을 곱해보면 x분의 5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x분의 5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암산이 될 것 같아요. 딱 보인다 이거지. 자, 이 상태에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다 걸어. 여기다가. 맞지? 그러면 얘 어디로 수렴해? 라고 하면은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 역시 양의 무한대로 가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의 개수 비교만 하면 되지. 얘 1차고 얘도 1차니까 얘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 5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얘도 5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 역시 5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극한값은 뭐다? 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깔끔한 샌드위치 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극한에서 부등식이 떴다?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 쓸 때는 항상 양 사이드의 극한값이 같은지 다른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르잖아요? 못 구해요. 그러니까 흑백 놀린 거야. 알겠지? 자, 칠판 정리한 다음에 필수 예제 1번,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 8번 수능 특강 두 문제 샌드위치 정리랑 관련되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x가 0보다 클 때, 즉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주어져 있다. xx 플러스 4보다 fx 더하기 x제곱 크고요. 걔는 또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보다는 작답니다.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6x 플러스 1분의 f2x의 값을 찾아라. 요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등식 썼지만 항상 샌드위치 정리 생각해야 되고, 양쪽 끝이 같은 값으로 가는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주어진 부등식에 x제곱이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극한값은 f2x입니다. 그럼 일단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fx만 남겨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2x를 대입해서 f2x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저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양옆에 모든 부등식에다가 x제곱을 더해볼게요. 빼볼게요. 그러면 이게 x제곱 플러스 4x잖아? 그러니까 x제곱을 다 빼버리면 4x고요. fx만 남고요.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4x 더하기 4만 남겠죠. 오케이? 그럼 다음에 x자리에 2x를 풋인 해보겠습니다. 합성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는 8x가 될 것이고요. 얘는 f2x고 역시 8x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6x 플러스 1보다 f2x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6x 플러스 1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6x 플러스 1분의 8x가 되고요. 6x 플러스 1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형태 f2x가 등장하게 되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식이 쓰여지겠죠. 자, 그럼 나는 여기다가 뭘 생각하면 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생각한다. 그럼 얘 극한 어디로 수렴하지? 얘 극한 어디로 수렴하는지만 생각하면 되겠네.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6x 플러스 1분의 8x랑 8x 더하기 4 역시 전부 다 어디로 수렴하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이 개수 비교. 그러니까 6분의 8이야. 그럼 3분의 4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겠지. 너도 3분의 4로 수렴하고
너도 3분의 4로 수렴하니까 그 가운데 있는 낑겨있는 너 역시 3분의 4로 수렴함을 알 수 있겠네. 해서 극한값은 3분의 4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만드는 거야, 저 형태를.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어려운 것 같아.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좀 빡셀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했었거든. 근데 얘는 모든 실수 x야. 요거 살짝 차이가 있죠. 즉 음수 양수가 다 성립한다는 소리거든. 어쨌든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요 극한값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발상이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우선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 이 식에다가 전부 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걸어볼게.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는 뭐 어디로 몰려가거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리미트가 어쨌든 걸려있으면 다 똑같은 거거든.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어디로 가? 라고 했을 때 x제곱 수렴하고 3x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각각 줘가지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 라는 논리 쓰면 역시 0으로 가고요. 얘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0으로 가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너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는 것까지는 알겠어. 즉 리미트 x가 0할 때 fx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얘가 0분의 0꼴이거든요. 맞죠? 다시 내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x가 0을 할 때 fx가 0인 건 알겠어.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형태가 너도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니까 분모 전체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분자 전체도 당연히 0으로 가겠죠. 0분의 0꼴입니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조금 더러워지네. 어쨌든 0분의 0꼴이잖아. 다시 한번 쓸게. 리미트 x가 0할 때 6x 더하기 fx분의 x제곱 플러스 f2x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 샌드위치 정리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걸었을 때 좌변 0으로 수렴하고 우변도 0으로 수렴하니까 그 가운데도 0으로 수렴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인 것은 안다. 그럼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었지? 0으로 가는 0인자를 제거시키고 약분시켜야 돼. 근데 0으로 가는 0인자가 지금 x거든요. 나는 이 형태에서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x로 나눠진 리미트 x가 0할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을 생각해 봐야 돼. 즉 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요거 왜가 중요하지. 왜 리미트 x가 0할 때 x분의 fx 형태의 극한값을 생각해 봐야 되냐? 너가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은 0인자의 약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형태에서 x분의 fx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실수 x라고 했거든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실수 x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 보겠습니다. 즉 x가 0보다 클 때, 그럴 때는 x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지. 그러니까 x 더하기 3 x분의 fx 그 다음에 2x 더하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는 극한을 걸면 이 가운데 있는 거 여기 얘 극한값이 3으로 수렴하지.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x 더하기 3, 2x 더하기 3 어디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바로 얘기하면 안 돼요. x가 0보다 작은 것도 반드시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2x 더하기 3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왜? 음수니까 2x 더하기 3 그 다음에 x분의 fx가 x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죠. 그럼 리미트 x가 0의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x분의 fx가 어디로 수렴하는 거예요? 3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두 개를 엮어서 결론을 내주시면 리미트 x가 0을 때 x분의 fx가 어디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 왜?
어떤 극한값을 구할 때는 항상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미트 x가 x로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이다 라는 극한값을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면 0으로 가는 영인자를 제거시킬게요. 즉 x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6 더하기 x분의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x 더하기 x분의 f2x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제 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리미트 x가 0을 할 때 6 수렴하고요. 리미트 x가 0을 할 때 x분의 fx가 어디로 수렴한다는 거 지금 구한 거지? 3으로 수렴한다는 걸 구한 거야. 그러니까 즉 이거를 x분의 1로 나눠서 x분의 1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0분의 0꼴이었는데 x로 나눠주게 되면 분모가 더 이상 0으로 되지 않죠. 이러면 되게 괜찮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 6이고 얘 3이니까 분모는 일단 9가 확인되고요. 리미트 x가 0할 때 x는 0으로 가고, 자 이제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리미트 x가 0할 때 야 x분의 f2x 극한값은 얼마야? 현재 x분의 fx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x가 0으로 가면 2x도 어디로 가겠어? 그러니까 이거 사실 치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x가 2t로 치환을 하게 됐을 때 x가 0으로 가게 되면 t도 0으로 가죠. 당연한 소리죠, 맞죠?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요 형태 x분의 fx에서 2t분의 f2t 요게 얼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3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리미트 t가 0을 할 때 t분의 f2t는 얼마야? 1을 곱해주면 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극한값이 6이라고. 그러면 다 왔죠. 자, 최종적인 결론. 분모 6 더하기 3분의 x는 빵이고 빵 더하기 이거 얼마? 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분의 6이죠. 해서 결론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자, 요거는 이 필수 예제 8번은 함수의 극한 샌드위치 정리 문제들 중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고 나서 정리하고 내용 복귀하고 하면 그 다음 번째 문제들이 좀 쉬워질 테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 형태의 극한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에서 내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걸면 샌드위치 정리로 인해서 리미트 x가 0을 할 때 fx가 0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이 형태다 보니까 이 형태는 0분의 0꼴이거든요.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간다 이거야. 그럼 0분의 0꼴은 가만두면 안 되는 부정형의 극한식. 0분의 0꼴 계산 방법은 영인자의 제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0으로 가는 요소가 x이다 보니까 나는 x분의 fx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았어요. 이 아이디어는 거의 수능 수준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분의 fx를 구하기 위해서 이 형태 부등식에서 x분의 fx를 만드는 건데, 단 주의해야 될 거는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각각 구해보니까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은 값으로 가서 리미트 x가 0할 때 x분의 fx가 3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0분의 0꼴을 변형시켜서 영인자를 약분시키는 x분의 1로 나눠줘가지고 x분의 1을 곱해가지고 이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x분의 f2x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치환의 개념으로 살짝만 생각해보면 이게 2t로 바꿔졌을 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분의 f2t가 6이니까 x분의 f2x 역시 6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샌드위치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